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팍팍 돌아가는 예,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 팍팍 돌아가고 있지요, 민주당이. 네. 근데 민주당 얘기 말고 조국혁신당 얘기부터 좀 질문 드릴까 하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뭐 연일 특검법도 발의를 하고 바쁩니다. 어제는 조국혁신당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에 또 추가로 고발을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두 사람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특검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왜 또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걸까요?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대통령은 이제 재직 중에 형사소추 특권이 있어요. 네. 기소를 안 당하는. 따라서 이제 기소도 못하는 걸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거가 휴대전화 3차례 통화한 거예요. 아마 이제 조국 의원 핸드폰 포렌식 해보면 자기도 3번 통화한 사람 꽤 있을 겁니다. 3번 통화 정도야 뭐 꽤 있겠네요. 3번 네. 통화하면 다 고발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 통화 내용이 뭔지 예. 무슨 용건으로 이렇게 통화했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녹취록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이게 통화 3번 했다고 고발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요. 김성태 회장하고 최한 4번 한 게 다 진술이 나왔습니다. 4번 이상. 네. 통화만 가지고 이게 다 고발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고발이죠. 통화한 걸 가지고 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건 엄청난 어떤 수사 외압의 증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 말처럼 일단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통화만 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문제다, 뭐 외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외압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종섭 장관하고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거짓말을 한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거짓말. 네. 예, 뭐 통화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녹취록이 나오고 네. 통화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일국의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삼성 사령관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실체적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숨기고 있는 뉘앙스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특검이 발의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조국혁신당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이 어떤 이런 사건을 밝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빨리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이 사건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고 나서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경호처장, 뭐 행안부 장관, 안보실장, 국방비서관 정말 많은 권력 통화가, 핵심이 지금 예.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통화 기록 확보라든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대통령은 지금 뭐 형사소추를 안 받지만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임기가 만료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지도부랑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본인이 좀 이해하기에도 이게 단순히 그냥 이첩이 되는 정도라면 그게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진행을 할 건데 왜 이첩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전화가 여러 차례 오가면서 다시 회수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에는 좀 공감을 하세요? 지금 이제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왜 통화를 하느냐면 대통령이 이제 2번 질책한 거죠. 예. 한 번은 이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작전하다가 안타까운 군인이 사망했느냐. 첫 번째는 무리한 작전에 대한 그건 어떤 이제 질책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고는 났는데 근대에서 처음부터 계급 8명 가까이 사단장까지 예. 직속 상관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또 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게 맞는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8명 다 처벌한다 해서 죽은 최상병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최소한 예우를 갖추고 보상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이게 군 통수권자로 볼 때는 이게 좀 무리가 있다. 이러면 이게 서로 상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박정훈 대령이 그 장관의 결재를 봐야 된다. 이 결재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판사가 판결 쓸 때 대법원장한테 결재 안 받아요. 근데 기자는 기사 쓸 때 위에 결재 받죠. 예, 결제 받죠. 결재 받을 때 야 이거 빼라, 이거 넣어라. 또 이게 교사 썼으면 다시 해소해가 빼고 다시 고치라. 네. 다 할 수 있죠.
네, 그 과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아무런 독자적 권한이 없으니까 장관의 결재를 받잖아요. 결재할 때 넣어라, 빼라, 갖다 놔 다시 가져와서 새로 열라, 새로 빼라, 모든 게 가능한 게 이게 결재입니다. 근데 여기 무슨 외압이 있습니까? 결재권자인데 네. 결재권자가 지시하는 게 외압입니까? 예. 일단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어제 모든 국민이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열고 그 포항 영일반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지금 뭐 관련된 주가도 들썩이고 엄청난 화제의 뉴스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게 맞다면 좋은 뉴스다 환영은 했던데 좀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의심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왕 이렇게 직접 브리핑도 하시는데 김건희 종합특검하고 예.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검찰식 국면 전환, 예. 이슈 돌리기, 시선 돌리기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행해 왔습니다. 사실은 22년 9월 10월 지지율이 빠지면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빠졌을 때 한국 갤럽 기준은 그때 24%였어요. 요때 예.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를 그냥 압수수색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국면 전환을 꾀했고 11월에는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자 또 당사와 이번에 국회 본청을 처음으로 또 압색을 했고요. 예. 23년 3월에는 대일 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계약으로 또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재명 대표를 또 불구속 기소하고 그리고 23년 12월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디오병 논란이자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겠다면 경기도청을 전격적으로 그냥 49명분에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갤럽 기준 21% 기록하자 대통령이 다행히 야당을 압색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깜짝 쇼를 하셨다. 그런데 뭐 보통의 경우는 뭔가 좀 확정이 되고 뭐 그 시추라는 게 석유 시추라는 게 단계가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 어떤 그런 타당성, 그다음에 시추, 그다음에 상업적 성공. 근데 지금 1단계 차원에서 발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 지역은 전에 지열 발전을 해가지고 경주가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굳이 대통령이 발표할 만한 주제였나? 왜냐하면 이 이슈가 왜냐하면 대통령은 굉장히 우리 국가의 어떤 신뢰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좀 모험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이걸 발표. 그래서 실제로 관련 주가가 막 30% 급등했습니다. 어제. 그러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국가 안보 정말 최후의 보루인데 네. 뭔가 이런 깜짝 쇼에 본인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포문을 열었고 뒤에 장관이라든지 뭐 그 석유 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대통령이 뭐 공개를 한 거는 뭐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민주당이 보는 것처럼 국면 전환용이다 뭐 이런 의심을 살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 전혀 아니고요. 네. 전혀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죠. 지금 미국의 그 최고 기술 탐사 분석하는 예. 액트 지오사에서 네. 이제 그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걸로 발표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시추공 뚫으려면 돈이 또 몇천억 들잖아요. 예. 예산이. 네. 그런 건 이제 국민한테 상세하게 브리핑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7광구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자꾸 이게 뭐 야당은 가짜 뉴스다, 뭐 사기처럼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과학책을 여러 기사를 보고 책을 봤더니 탐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 때보다. 70년대인 그때 거고. 70년대잖아요. 예. 지금은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그 7광구도 이번에 정확한 기술로 다시 일본하고 대륙분 협약을 해서 예. 다시 한번 이게 탐사해 보면요. 거기도 이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만큼 이게 기술이 발전한 거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야당도 이런 걸 좀 공격 안 하면 돼요. 예. 이걸 왜 자꾸 쇼라고 공격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부산 엑스포도 뭐
세계적인 전문가, 관련 전문가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혼자서 그냥 막 이거 할 수 있다 하고 돌아다니다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니까 예. 이 개망신 이거 되는 단어야? 예. 되는 단어죠? 예. 예. 망신을 당하니까 네. 이거 어떡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러한 사실 산자부 직원들도 놀랐답니다. 예. 그래요? 예, 산자부 직원들도 뭐 몰랐다는 거죠. 어제 발표할 근데 때. 산업부 그 차관이 저희 출연했는데 되게 자신만만하게 가능성이 꽤 있다고 그러시던데. 산자부 관련 그런 실무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깜짝 쇼를 하고 깜짝 발표를 하고. 네. 그러니까 쇼다. 쇼통이다.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연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안을 지켰다고는 하더라고. 이게 괜히 주식이 또 들썩이고 그걸로 조금 또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는 단기간에 알기는 어렵고 연말에 시출한다고 하니까 좀 결과가 나오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벌써 특검법만 여러 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1일 1특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제는 윤상현 의원이 약간의 맞불 성격으로 그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별로 지지는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논의가 될 만한 특검법일까요? 아니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상당수가 지지합니다. 우리 자유파 보수 쪽에서는 지지합니까? 예. 예. 지금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고 명백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때 이게 특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를 안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예. 전담팀에가 3명을 보내고 이제 공개 소환까지 시사하는 뭐 성력이 없다 이러면서. 네. 근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3건이 고발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진척 수사가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 오히려 검찰이 오히려 이제 국회 그 다수 의석 민주당이나 이쪽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이원석 총장이. 오히려 여사들 수사에 있어서는 지금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더 빠르고 김정숙 여사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걸 알아요, 총장도. 예. 그런데 처벌 안 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데 검찰이 처벌도 못하는 걸 뭐 이게 궁금증 풀어주는 게 검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원석 총장 행태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숙 수사가 전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발의를 한 거고 그 혐의를 보세요. 300만 원짜리 파우치 선물 던지준 거하고 지금 이게 전용기 기내식만 6,300만 원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예. 샤넬 옷값은 국정원의 해외 공작비가 아니냐 네. 이런 게 의혹까지 있고요. 그 수많은 옷 그걸 이게 무슨 돈을 샀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문다혜 씨한테 송금해 준 것도 여러 루트가 나왔죠. 예. 경호원, 네. 그다음에 그 유송아, 그다음에 양이네스. 네. 이 모든 의혹을 특검 아니면 어떻게 풉니까? 이원석 총장이 수사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도요. 김정숙 여사 특검은 안 막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저는 안 좋다 봅니다. 예. 오늘 기사도 났죠. 민주당이 왜 이걸 안 막을까? 윤건영 의원이나 몇 명이 떠들지. 네. 민주당은 오히려 이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이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니 왜 일단 침묵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당의 그 내용을 잘 아는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예. 윤건영 의원이 또 측근으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는 사실 배현진 윤상현 의원이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지능적 안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능적 안티요? 예. 예. 어쨌든 그 2조 심판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전략을 세게 밀어붙였고 네.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검을 좀 뭔가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 뭔가 지능적 안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108석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통과 가능성이 제로이고 또 대부분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검찰 친윤 검사들이 또 이렇게 청계선에서 소고기 구워 먹던 검사들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유, 사람들 투입해서 뭐 투입해서 수사했던 게 여태까지의 그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도 네.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게 뭐 108석인데 통과 가능성이 있냐.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 뭐하러 여당이 특검까지 하냐. 그랬더니 뭐 윤상현 의원도 뭐 통과 가능성은 없지만 예. 맞불 형식이 맞다 이렇게 인정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일종 사무총장님도 국민의힘의 성일종 사무총장님 아시죠? 아시죠? 네. 예. 사무총장님도
이 김종석 특검에 부정적이세요. 예. 발언하셨고 일단 그리고 수사를 지켜보자 이거 같아요. 예, 뭐 의혹이 예. 없다기보다는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거 어제부터 좀 물어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건데 계속 청계산 소고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보면 36명이 가면서 기내식 4번 먹는데 6,400만 원 가까이를 썼거든요. 이게 거의 한 끼에 40만 원, 5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내역을 모르니까요. 예. 몇 명이 갖고 그러니까 그 어떤 36명이 갖고 6,292만 원을 썼는데 36명이 갔는데 예. 그러면 어떠한 그런 운행 스케줄이 있었는지 비행기를 뭐 여러 번 탔다거나 여러 번 갈아탔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세한 내역을 발표하지 않고 비용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 김건희 여사님도 좀 프랑스로 특사 형식으로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프랑스가 요새 그런 마크롱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산 수출 네. K 방산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유럽에 수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또 명품 쇼핑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예,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 얼마나 많이 프랑스 명품을 소비하고 있는지 설명도 드리고 K 방산을 방해하지 말라. 네. 이런 국위 선영 활동을 하시는 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 여사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좀 순서에 있어서는 뒤로 좀 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예 수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죠. 예. 형사 일부에 그 3건이 있는데 전혀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내식은요. 그 타지마을 간 건 1시간 거리예요. 네. 그때는 이게 기내식이 없었어요. 예. 결국 이제 인도 왔다 갔다 8시간. 따라서 이제 그 두끼 내끼고요. 네. 그다음에 36명 중에 다 잘 줄까요? 36명 중에 대다수 뭐 문체부 공무원들 예. 10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문체부 공무원이 2명 탔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경호원들 예. 뭐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고급 요리 주겠습니까? 보통 주는 걸 주겠죠. 그러면 이게 좋은 음식을 못 따면 제가 보기에 김정숙 여사는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만큼 넣을 수가 없죠.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전용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이제 기내식비라고 해놓고 다른데 그 용도를 뭐 예를 들어 문다이를 지원한다든지 예. 왜 그런 게 많았잖아요. 특활비로 보내준 게 그런 것도 이게 조심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따라간 사람을 조사해야 돼요. 36명 중에 네. 제가 알기로 이게 디자이너 딸 양인에서도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속 요리사도 데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과연 이게 그런 사람들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탔는지 그것도 이게 한번 철저하게 36명 전수조사를 해라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김정숙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의를 어제 했던 거고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사 관련해서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제 7일에 있거든요. 네. 이 선고를 나흘 앞두고 이제 발의를 한 건데 이게 좀 어떤 의미로 발의를 한 거냐 해석들이 좀 나오고 1심 있어요. 선고와 특검 발의가 무슨 상관이 전혀 있겠습니까? 무관합니까? 예. 그리고 이 대북 송금 결국은 이 얘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북한에 초청하기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 100억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이재명 대표는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비서실에 근무할 때도 네. 경기도에서는 지방 정부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경기도에 투자한다거나 어떤 그런 그 기부 활동을 하면은 꼭 MOU를 맺고 그런 예. 활동을 장려해 왔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인 행사가 없고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북한에 100억을 주고 아니 초청이라는 게 그래요. 북한만 초청한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갈 수 있는데 당시 저희의 그런 어떤 처지가 그렇게 정부에서 저희를 북한에 보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적경지 지방정부 수장이었지만 네. 다른 지자체장이 북한 갈 때 저희는 뭐 가지도 못했습니다. 초청도 못 받고. 예.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뇌물을 100억 줬다. 그러면 뭐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아니 무슨 북한에 가려고 북한에 가면은 뭐 저기 대통령이 됩니까? 저절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말 예. 저는 이 조작 수사를 한 검사들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김건희 여사가 진보의 본인은 오야붕이라고 했어요. 예.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오야붕처럼 보였습니다. 검사들의 오여붕은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표현이 이제 일본식 표현이라면 나쁜 건데 예. 뭐 어제 이원석 총장도 이걸 사법 방해 특검이다 이렇게 맹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 뭐 수사를 하자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게 지금 뭐 선거 앞둔 거랑은 뭐 무관하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나흘 앞두고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래도 노림수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옛날에 보면 이제 그 도둑놈이요. 예. 포졸에 그 몽둥이 뺏어가 포졸을 때리 패는 거 이걸 이게 적반하장이랍니다. 네. 지금 이제 행태가 적반하장이고 그다음에 6월 7일 날 판결문이 선고돼요. 신진우 부장. 예. 아마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의 송금 이유나 계획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판사가 판결한 건데 지금 이게 검사를 수사하면 뭐 합니까? 판사가 이미 판결한 건데. 네. 근데 판사까지 수사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사법부가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이 북한 갈 때 북한에게 절대 공짜를 안 받습니다. 우리 DJ 갈 때 그 현대에서 돈 보낸 거 보셨잖아요. 예. 북한은요 처음에 500만 불 달라 했죠. 왜? 뭐 차도 하고 뭐 헬기도 띄우고 이재명 대표 가면 근데 깎아서 이게 300만 불 합의된 거고 앞에 500만 불은 이제 스마트팜 이건데 이게 증거 너무 많아요. 국정원에 다 일일이 보고한 안부 수시 정언과 보고한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화영만 있습니까? 그 밑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도 구속됐었죠. 뭐 증거가 에베레스트 산을 덮고 태평양 바다를 메워버린다니까. 예. 너무나 그 정도로 많아요. 이 네. 판결문 보면요. 예. 요 끝나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6월 중에 저는 나온다 봅니다. 근데 1호 증거가 이화영의 판결문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2호 증거는 김성태 회장의 판결문. 이런 게 판결문은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왜? 판사가 쓴 거니까. 예. 요걸 이게 딱 검찰은 첨부해서 이재명 대표를 영장 안 칠 수가 없는 게 왜? 그 밑에 이화영, 신명섭, 안부수, 김성태, 박용철 전부 구속됐잖아요. 북한에 보낸 거. 네. 어떻게 이재명 대표 빼버리면 이게 수사입니까?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도 여러 번 번복을 했고 그 와중에 뭐 검찰 회유 의혹도 있었고 민주당이 뭐 검찰청사 항의 방문하는 일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잘못 진행되어 왔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은 되어 왔지만 검찰 측에서 좀 주장했던 뭐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뢰가 흔들리거나 오히려 민주당 생각처럼 재판부가 이 검찰 수사를 좀 못 믿겠다 이렇게 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로입니다. 제로입니까? 제로예요. 예. 우리 법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 속담에 자백은 부인보다 증명력이 높다. 예. 이 말은 자백했다가 부인했다가 김호중이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 음주운전 자백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또 했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면 판사가 했다는 걸 믿을까요? 안 했다는 걸 믿을까요? 했다는 걸 믿겠죠. 그렇죠. 이게 자백이에요. 예. 그다음에 안 했다는 건 부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백했는데 그 자백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증거에 부합한다. 판사가 100% 믿죠. 예. 지금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압력 때문에 부인의 압력 백정화 씨 또는 이게 여러 압력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도 이재명 대표가 이게 대통령 되고 살아야 나도 산다.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흔들흔들하는데 예. 자백인 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판사는 자백을 이게 그대로 판결하는 거 100%입니다. 자백을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본다. 진술 아니, 번복일 이거는 경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항이 전혀 개연성이 없고 조작 수사고 정치 검찰의 만행 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은 사법 저는 살인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 정말 이러한 행태는 저는 예. 판결 유무와 상관없이 이 진실을 꼭 밝혀야 되고 이런 조작 검사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특검법을 벌써 3개 정도를 발의를 했던데 가장 먼저 발의를 한 건 역시 최상봉 특검법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야당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국민들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너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이다 보니까 이게 좀 특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화력이 분산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민주당이 좀
뭐 국민을 위한 뭔가를 할 것 같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재명 대표 지키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근데,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조작 수사의 피해자로 그냥 이렇게 돼도 되나요? 이렇게 검사라는 직업은 예. 높은 도덕성과 정말 국민적 신뢰를 받고 각종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 조작해가지고 어삼무삼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예. 공작하고 정치 공작의 소재로 이렇게 쓰고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한 범죄 아닙니까? 왜 이 소수의 정치 검사들 때문에 많은 그 선량한 검사들까지 지금도 묵묵하게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검사들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요? 저는 예. 이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들에 대한 어떤 이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어떤 김지호 부대변인의 어떤 감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특검법만 발의를 한 건 아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책 이슈를 좀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종부세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증세 문제에 대해 좀 다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슈를 던졌다가 약간 물러나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발 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종부세 완화나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국 대표도 막 반대하고 그다음에 뭐 개딸들이나 반발하니까 이제 그 발을 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중도층을 좀 공략해 보자. 예. 이래서 이제 좀 합리적인 정책을 내다가 뭐 저는 지지층의 반발로 오락가락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정책은 원래 집권 여당이 하는 거거든요. 예. 자꾸 이게 이슈를 뺏기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항상 이게 집권 여당이 먼저 종부세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금투세든 최근에 여러 이제 논란들이 많잖아요. 좀 이슈를 주도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의석이 작다고 이게 탓하지 말고 108명이 2배로 뛰면 그게 216명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2배로 민주당 의원보다 2배로 열심히 뛰라. 그러면 이게 훨씬 의석이 많잖아요. 예. 이런 자세로 뛰어야 됩니다. 일단 이슈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도 국민의힘에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최근 전략은 어떤 거예요? 뭔가 중도층을 좀 확장하자 뭐 이런 전략인 겁니까? 내놓는 거에 보면은 좀 그런 느낌도 일단은 드는데. 이번 총선에서 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정권 심판원이 불었는데 민주당을 비토하고 민주당을 무서워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는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해야지 저희가 수권 정당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부세나 뭐 행제세 이런 걸로 다 차지하고 나서도 네. 우리가 납세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뭔가 좀 재산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태도가 굉장히 징벌적 태도, 뭔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빨리 내라는 예. 그러한 뭐 추징적 태도가 별로 납세자들한테 공포감을 일으키지 않았나? 세금을 거둘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 좀 낭비 없이 사용하고 예측 가능하고 최소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뭔가 그런 징세 그다음에 증세 정책을 수립할 때 좀 급하게 네. 뭔가 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변화해야 된다. 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어쨌든 뭐 저희는 수권 정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유권자한테 잘해야 된다. 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다.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래서인지 어제 원래 영수회담 때 이제 대통령 만났을 때는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절을 했는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더라고요. 이것도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출생 기본소득을 주겠다. 예.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게 기본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 뭐 기본 금융, 예.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출생 소득 전부 게 기본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 기본 양심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본 좀 준법 법 좀 지키십시오. 지금 이게 재판만이 몇 개입니까? 네. 기본 준법 법을 지키고 예. 기본 양심을 좀 가져야지. 예. 나머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부 기본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기본 양심. 아니 뭐 홍보해 빠지고. 주시니까 좋네. 네. 아, 그리고 저는 기본 좋습니다. 시리즈를 다 근데 언급해 기본 주세요. 양심이 없잖아요. 예.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한지 몰랐어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